안녕하세요. 새벽의 뜸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반 동안 취업하고 20대에 재테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새벽의 뜸별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3,500만 원을 모았는데요. 이렇게 돈을 아끼게 된 계기는 사실 유튜브 덕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돈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요. 취업을 조금 늦게 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쌓이는 게 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더라고요. 돈을 모으면서 저는 이 돈을 투자해야 더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튜브를 보며 재테크 방식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 배우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면 내가 그 돈을 모을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레버리지의 개념을 알게 된 것이죠. 레버리지란 지렛대 효과로 차입금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자본에 비해 훨씬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이용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레버리지의 효과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철수가 100원을 투자해 100원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얼마 후 집값이 10% 뛰어 110원이 되었다면 철수는 10%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100원을 투자해 10원을 벌었으니 수익률 1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철수가 자기 돈 100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900원으로 1000원짜리 집을 샀고 집값이 10% 뛰어 1100원이 됐다면 철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다시 말해 1100원을 받고 집을 판 후 은행 대출금 900원을 갚고 나면 철수의 주머니는 200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수의 투자 원금이 100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만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익률 100%의 투자를 하게 된 것이지요. 집값은 10%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빚을 이용해 큰 집을 구입한 덕분에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이용해 한몫 잡는 것을 유식하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빚으로 투자한 투자가 아주 살짝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철수가 자기 돈 100원과 은행 대출금 900원으로 1000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10% 하락해 900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팔아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내 돈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집값이 딸랑 10%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내 돈이 100%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이용해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주 살짝 빗나간 예상이 내 전 재산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땐 레버리지를 당겨 내 자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레버리지를 써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 5,100만 원 중 3,300만 원을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잃게 되었어요. 부동산 복비나 광고비, 대출 이자까지 하면 대략 3,500만 원 정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3억 3,500만 원짜리 수도권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아파트를 산 것은 저평가되었다고 느껴서였고 초역세권의 대단지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능에 거스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컸기에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공포에 빠졌을 때 투자를 과감히 진행하고자 했죠. 주식에서 공포의 매수에 벌었던 기억이 있어 부동산도 같은 원리로 적용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세입자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전세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대출도 이전에 알아봤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였죠. 그 이후 이 물건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품도 팔아가며 집의 9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 이 집의 계약을 포기했어요. 영끌이고 향후
제가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여기서 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것을 법인에게 팔아보려고 했는데 법인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선택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또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여 타인의 돈까지 잃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감당 가능할 때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째로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저평가되었다는 점과 초역세권 그리고 아파트만 투자하자는 원칙을 잘 지켰지만 공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서 지금 이 가격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계약금을 보내게 되었어요. 또 저층과 탑층은 황금성이 좋지 않아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데도 돈이 안 되고 제 시드가 얼마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저층을 매수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죠.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모아서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했던 것이 왜 그런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벌 시간을 당겨 투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최후의 보루다. 역전세가 나거나 하락기가 오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놓아야 한다. 라는 두 의견이 있었는데 왜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개인 희생이라고 이자에 대한 전면과 원금의 최고 90%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은 책임 회피라 생각했기에 책임질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점은 조급함이었어요. 김승호 회장님이 돈의 속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대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눈에 더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저는 돈을 모으다 보니 욕심이 생겼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죠.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방식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조언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것들 중 나에게 맞지 않는다거나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또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점,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타인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끝까지 롱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많은 고민이 들었죠.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실패와 성공 속에 성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컨텐츠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의 틈별이었고요. 이름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환히 빛나는 사람이 될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